네, 요즘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이슈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알게 되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의 주셨던 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정말 초보자분들,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막 알기 시작했다, 지금 한참 공부하는 중이다, 어떻게 분양을 받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분양과 매매, 전매의 차이점을 알려달라, 분양이 좋은지 전매가 좋은지 매매가 좋은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 자금이라고 한다면 최초 내가 투입해야 되는 자금을 말하게 되는데요. 계약금 10%입니다. 계약금 10%. 계약금 10%만 계약일에 납입을 하면은 중도금은 무이자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준공시까지 약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준공시까지는 추가로 들어가는 자금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현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도금에 대한 그 대출이 부가세 포함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부가세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는 내가 납입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다시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겠죠. 어쨌거나 돌려받는 거니까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제하고 일단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업종으로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입주기업 중에서도 제조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90%, 95%까지 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8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전매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은 뒤에 얼마든지 전매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매 시는 마찬가지로 추가로 들어가는 자금이 없습니다. 계약금 낸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실 위험이 없습니다. 잔금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높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계약금 10%만 냈을 뿐인데 계약금 또는 그 계약금 이상의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받는 경우가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준공 시에 잔금을 치고 임대를 놓는다 하면 임대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전매가 아니라 이걸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를 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 다음 임대를 놓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가 정상적으로 잘 나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준공부터 약간의 공실 위험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특징은 호실 선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호실 선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죠. 요즘 같아서는 그냥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어디 따지고 할 그 상황이 안 되는 시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실제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아파트처럼 100% 추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호실에 대한 부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면적, 100평, 200평, 300평 사용하는 이런 넓은 면적을 찾는 기업들은 분양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건 항상 제가 모든 기업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들은 이 계약금 10%도 돈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우리는 이사 계획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건지, 분양 초기에는 접근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서고 이제 프리미엄이 좀 붙고 하면은 오히려 웃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건 어느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기업은 보통 이사 계획을 한 6개월 정도 텀으로 주고 시작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하다 보면 실사용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분양이 됩니다. 근데 100평, 200평 찾는 손님들은 투자라면은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도 있겠지만, 입주하는 기업들이 중간중간에 껴있으면 내가 원하는 면적만큼을 온전히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평수를 찾는 분들은 분양 초기에 분양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대출 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준공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공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대신 프리미엄 없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정도가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 매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된 건물에 누군가 이제 등기를 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겠죠. 그리고 실사용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제 임대 투자 목적으로 임대를 놓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뭐 실사용하는 기업이 매매를 한다, 나도 실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내부를 확인하고 설계를 확인하면 되겠죠. 뭐 층고가 어떻고, 뭐 전기용량, 뭐 바닥 하중,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부터 거리, 뭐 화물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질 수가 있겠죠. 그걸 보고 적합하면은 내가 사용하기 좋겠다, 적합하다 생각이 들면 이제 매매 거래를 하는 거고, 이제 난 투자 목적으로 본다, 지식산업센터를. 그럼 이미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현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수익률을 확인하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보증금, 월세, 몇 년 계약했는지 이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자금 대비 실제 수익률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공실의 위험이 없죠. 이미 임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위험 걱정 없이 바로 임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매매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을 확인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큰 연면적이 큰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몇 개의 업체만이 임대로 들어와 있다,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죠. 가장 임차인,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매매 또는 분양 계약을 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꼭 안 그러리란 법은 없지만 한 번쯤 의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매매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준공이 나고 기간이 지나서 매매를 하는 거고, 일단 입주율,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업체가 여기를 들어왔는지, 텅텅 빈 건물인지 이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지식산업센터를 내가 임대사업 목적으로 매매를 한다.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대출 비율이 분양처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보통 입주업종으로 많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오는 거고요. 내가 이제 임대 투자 목적으로 매매를 한다, 대출을 신청했을 때는 약 60%에서 70%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한 달, 두 달이다 보니까 계약 시에는 10%를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1, 2개월 안에 잔금까지 치러야 된다는 거죠. 초기 자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1, 2개월 사이 단기간에 이 모든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대출 비율이 어느 정도는 있긴 하지만 분양과 비교해서는 짧은 기간, 한두 달 안에 본인의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매매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현재 임대가 들어와 있는 걸 내가 확인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분양보다는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 분양받은 사람이 일단 매매 거래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분양받은 금액에 납부했던 취득세 금액, 그리고 뭐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내가 돈을 썼다, 그것도 추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 현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있겠죠. 이런 금액들이 합산돼서 매매 거래가 책정되기 때문에 분양 당시 금액보다는 다소 높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식산업센터 매매의 특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전매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전매는 간단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원하는 호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워낙 많은 투자자분들이 분양을 받다 보니까 전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걸 어느 정도 확인하고 프리미엄도 비교해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분양 시작하고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 분양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현재 이 현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다 시작하면 완판되기 때문에 좋구나 나쁘구나 라는 걸 판단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 일부 지역은 투자자분들이 휩쓸어서 완판이 되긴 했지만 공실이 우려되는 현장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가 인기 있는 지역이구나,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매 시에는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대부분 다 프리미엄이 있죠. 다 완판되고 나면은 인기 있다, 바로 피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전매를 할 때는 분양권 상태의 거래지만, 분양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지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전매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언제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긴 하지만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요즘 같아서는 프리미엄이 항상 있다는 점, 이 정도가 특징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매매, 전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특장점이 명확한 만큼 본인의 상황과 조건, 본인이 생각하는 우려, 이런 것들의 중점도에 따라서
분양, 매매, 전매를 선택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